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월 13일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을 발표한 공동성명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동성명에서 기시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여한 핵무기 사용은 인류에 대한 적대 행위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드베제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면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가 미국이고 유일한 피폭국이 일본이라면서 기시다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자를 배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것을 알면 강요회에서 쇠붙고 할복을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메드베제프의 내공은 대단합니다. 부끄러움, 명예, 쇠붙고 같은 일본 문화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일본이 러시아의 핵무기 원칙도 언급하지 않고 편집증적인 증세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 수장이 미국에 대한 굴욕적이고 충성스러운 몽환 상태에 빠져있다면서 기시다는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 원폭 투하에 대해 사죄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는 미국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원칙은 핵으로 공격을 받을 경우 반격하는 것이지 선제 핵 타격이 아닙니다. 이는 2022년 12월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시민사회인권위원회 회의에서도 밝힌 내용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는 미치지 않았고 핵무기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핵무기를 면도칼처럼 휘두르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핵무기는 갈등 확대를 위한 게 아니라 억지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월 14일 러시아군은 키예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의 무기고와 군사시설,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군은 17대 투폴레프 95 폭격기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육상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키예프의 중앙열차역을 파괴했습니다. 키예프 중앙열차역은 4통8달로 뻗어있는 중요한 운송 인프라입니다. 서구의 무기와 물자도 이를 이용합니다. 열차역과 함께 변전소, 발전소도 부쉈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들자 우크라이나는 방공미사일로 요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방공미사일은 러시아 미사일을 맞추지 못하고 드니프로페트롭스크 구의 고층 아파트를 강타했습니다. 그 바람에 최소 9명이 사망하고 64명이 다쳤습니다. 웃기는 것은 우크라이나 공군은 당초 러시아의 구식 미사일이 아파트를 때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고문 아레스토비치가 본심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의 S-300 방공미사일이 떨어졌다고 시인한 점입니다. 이 때문에 드니프로페트롭스크 수장은 아레스토비치를 매국노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그냥 봉합이 될지 아니면 내분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이날 공습은 하리코프, 자포로제, 르보프, 오데사, 니콜라예프도 목표로 했습니다. 모두 군사시설 내지 에너지 통신 인프라였습니다. 이날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은 100기가 훨씬 넘습니다. 종류도 다양합니다. X-22, X-101, X-555, 오닉스, 칼리브르, 또치카-5, 이스칸데르 등이 두루 사용됐습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포탄은 아직 비축량이 무궁무진합니다. 러시아군의 포탄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고 심지어는 총알까지도 얼마 없다는 것은 완전한 가짜뉴스입니다. 총알이 없어서 맨몸으로 우라를 외치면서 돌격한다는 황당한 소리를 떠드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탄약이 다 떨어졌다는 것은 2022년 3월부터 계속되어 온 망상입니다. 한편 서구 미디어들이 러시아 국방부와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 간의 권력 투쟁이 벌어진다는 소설을 줄기차게 쓰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텔레그램 게시물을 통해 민간 군사 회사인 바그너 그룹이 사심없는 이타적 정신으로 돈바스 주요 도시에 대한 공격을 주도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솔레다르 점령이 바그너 그룹의 용감하고 이타적인 작전을 통해 완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구 미디어들은 러시아 국방부가 이런 입장을 밝혀도 아랑곳하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거짓으로 밥을 짓고 나서 누룽지까지 긁어먹고 숭늉까지 만들어 마시는 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월 10일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의 기사입니다. 이 매체는 독점 기사라면서 터키가 냉전 시대의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oreign Policy는 키예프가 바이든 행정부의 무기를 간청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말부터 미국이 설계한 포병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정에 정통한 전현직 미국과 유럽 관리에게서 나온 정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터키 대통령 대변인 이브라힘 칼리는 이 같은 보도는 가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도 부인하고 있는 이 같은 허위 정보를 어디서 듣고 보도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황당했습니다. 전쟁 중에 어느 특정 국가가 무기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마구 지르는 게 요즘 유행입니다. 포런 팔러시라고 하면 권위 있는 외교 전문지인데도 삼류 황색 잡지 같은 짓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언론 매체가 대부분 쓰레기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권위 있는 잡지조차도 제목 장사를 하면서 그 권위와 명상을 내다 버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리오폴의 도시 재건 현장입니다. 러시아군이 아조프스탈을 함락하고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낸 이후 계속 폐허를 걷어내고 주민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삶을 새롭게 재건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희망의 활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도로는 아스팔트를 새로 깔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의 세르게이 키리엔코는 러시아 연방 내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건설 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새로 편입된 돈바스 지역도 포함됩니다. 서방 진영은 전후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일종의 마샬 플랜을 계획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헛소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온전하게 나라로 유지될 확률은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당연히 러시아의 몫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어차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는 국가입니다. 독립 이후 인프라에 투자한 게 거의 없습니다. 도로, 항만, 댐, 건물들이 모두 구소련 시절 것 그대로입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멀쩡한 게 거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스테리한 나라입니다. 농작물만 심으면 자동으로 풍년인데다 지하자원, 관광자원도 아주 우월합니다. 게다가 분쟁 이전에는 러시아가 가스관 사용료, 항만 사용료까지 두둑하게 줬습니다. 가난하게 살려고 길을 쓰지 않고는 가난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다 그들의 자업자득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